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오늘 밤 CPI가 발표되죠. 미국 시장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시 반, 그 결과값에 따라 아마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크게 요동을 치지 않을까. 올해 1년 내내 CPI 결과값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 결과값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하지만 이번에 발표될 결과값은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정확히 컨센에 부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설령 조금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거나 이런 공포감, 저점을 이탈하는 이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상 물가가 잡히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론이 부각되어 있는 만큼 이 CPI 결과값만 어느 정도 크게 시장에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결과값만 나오면은 시장은 무난한 조정을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CPI 컨센을 한번 살펴보면은 저번 달이 8.0이 예측되는데 7.7이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죠. 이번 달 예측은 보시는 것처럼 7.3입니다. 아마도 이 부근에서 CPI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설령 시장보다 뭐 0.1 정도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레벨은 아니다. 충분히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 CPI 물가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까지 부각이 되어 있는 만큼 자, 최근에 이런 부근에서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경기 침체가 운운하면서 굉장히 공포감으로 주가를 밀었지만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렇게 주가 고점 대비 많이 밀리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주가에 어느 정도 미리 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지수가 밀리는 건 가벼운 조정을 받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하지 이런 구간에서 너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악재로 너무 두려워 벌벌 떨 필요는 없다.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CPI 결과값에 따라서 국내 증시 또 요동을 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세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 예상 컨센 위주의 결과값만 나온다면 뭐 연준 의장의 발언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매파적인 발언과 오히려 매파적인 발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뭐 비둘기적 발언을 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설령 그런 멘트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추가 하락을 위협할 만큼 큰 악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그 결과값을 반영해 주었다. 그렇다는 거 우리는 이 시장에 맞춰가지고 매매 전략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시장이 썩 재미는 없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죠. 자, 시장 자체가 보합권에서 마무리된다는 건 그만큼 전형적인 눈치를 보고 있는 장세죠. 오늘 CPI 결과값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국내 주식은 특히 거래대금이 줄어든 게 눈에 확 보이시죠.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자, 미국 시장의 결과값도 있지만 국내 시장만이 안고 있는 이 금투세 이슈가 자, 조만간에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대주주 물량에 대한 제한, 대주주 요건에 따라서 시장의 자금이 많이 풀리냐, 풀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 달 15일까지죠. 내일 모레. 그때까지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찌됐든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해외 증시를 따르는 국내 시장은 어쩔 수 없었죠. 미국 시장이 가벼운 조정, 가볍진 않았네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어쩔 수 없이 낙폭을 좀 키우면서 최근에 힘이 좀 빠져 있는 모습이지만 이 덕분에 좋은 종목들이 또 밀려 내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가장 종목 선택이 애매하신 분들이라면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ETF 같은 상품을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지수와 전형적인 똑같은 차트 모습으로 위 박스권 하단 쪽에서 위치해 있는 레벨입니다. 내가 종목 선택에 재주가 없고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고민이 된다면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매매 선택을 취할 수 있는데 ETF 상품들이 그런 전략이죠. 만약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은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으로, 만약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반대의 영 레버리지 상품으로 준비를 하면 되시겠죠.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매매 성향에 따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수 때문에 주가가 같이 밀려 있는 종목들 중 우량한 종목들, 산업적으로 괜찮은 산업들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국내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장이 밀리면서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키워졌죠. 뭐 가장 큰 우량주는 물론 이거냐, 중소형주들도 주가 하락폭을 좀 피할 수가 없었는데 이 영향은 시장의 하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밀려 내려왔다. 물론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우상향 레벨을 좀 만들어 준다면 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가장 어두운 터널은 지나갔다. 이런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죠. 주가가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저점 이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레벨이 아니라면 이렇게 싼 가격의 주가가 해당 종목의 주가가 진입해 있다면은 얼마든지 부담 없이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단순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어설프게 꼭지에서 잘못 잡아버리게 되면 손실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위에는 제한적인데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레벨에서는 하방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죠. 수익률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차트, 지수, 주가가 현재 레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더 종목 선택을 집중을 하시면서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되는데 저는 1순위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동안 워낙 주가가 많이 밀렸고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말도 안 되는 5만 원대 가격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 산업들 종목들 한번 첫 번째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지수와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2차 전지, 지수가 빠지는 구간에서도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우리나라 시총 2위의 종목은 지수가 이렇게 파주는데 나홀로 신고가 행진을 국내 지수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테슬라 영향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좋은 구간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온 것도 사실이죠. 이런 구간에 주가가 진입을 했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데 사실 세력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차트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첫 매수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에 정말 좋은 가격대의 주가가 진입을 해 있죠. 자, 2차 전지의 산업에 대한 전망은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산업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 산업은 최근 지수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 덕에 좋은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종목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LNF, 에코프로 BM 같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죠. 또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뭐 금양, 포스코 케미칼, 미래 나노텍 같은 뭐 세력주 중에 2차 전지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지수 때문에 많이 밀려 내려왔다면은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또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외에도 국내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버틴 방어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영상을 통해서 자주 설명을 드렸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원전 관련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최근 움직임이 좋은데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위에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 차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세력주 중에 대장주인 G2 파워는 오늘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승률이 꽤나 나왔었죠. 그만큼 원전 관련 테마와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재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는 구간에도 생각보다 좋은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는 차트 모습입니다. 이런 지수보다 강한 종목과 테마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 테마들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한신 기계 같은 다양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해두시고 지켜보시면은 매매 전략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나 섹터를 찾으려면 아마도 신재생일 겁니다. 그쵸?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낙폭이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해도 신고가 내일들이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죠. 국내 증시에도 이 신재생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풍력 관련 종목 중에서 CS 윈드, CS 베어링, 동국 SNC, 특히 삼강 M&T와 CS 앤드가 국내 증시에서 풍력 관련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관련 종목들에서는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한 대명에너지, S에너지 다양한 종목들이 있고 현대에너지 솔루션까지 지수보다 생각보다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국내 증시 특성상 자,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한 신재생 섹터를 생각을 한다면 국내 증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으로 이 태양광, 풍력 관련 신재생 관련 종목들은 지수와 역행하는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종목들, 테마들로 살펴보신다면 매매 전략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자, 오늘 밤은 잠 못 드는 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CPI 결과값에 따라 시장이 또 크게 요동을 칠 수가 있겠죠. 자, 저번 달 CPI 결과값에 따라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11월 11일 날 국내 증시는 2%가 넘는 갭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코스피 양지수 모두 3%가 넘는 상승 마감을 했던 만큼 미국 시장 CPI 결과값에 따라 웃고 우는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 발표되는 CPI 결과값은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크게 위협적이진 않을 거다. 오히려 무난하게 좀 마무리가 되면서 금리 속도 조절론에 좀 무게를 더 실어주는 그런 비둘기적 발언이 나온다면 미국 시장은 크게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고요. 국내 시장 역시도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추종하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비슷한 차트 모습이 나오지 않을 거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 박스권을 우상향 뚫어주는 차트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 산타 랠리가 연말 랠리가 좀 조만간에 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CPI 결과값도 중요하지만 국내 증시의 금투세 악재도 어느 정도 완벽히 해소되는 그런 결과값이 이번 주에 꼭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이나 이런 것들 또 시장의 방향성 방탄 주식 속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안내 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밤 CPI 결과값을 좀 지켜보면서 내일 또 매매 전략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